백 교수님, 네. 지금 여야가 총선이 이제 4개월도 안 네. 남았습니다. 바로 코앞에 닥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2월 12일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여야가 이견으로 선거구조차 지금 획정이 안 됐어요. 안 돼 있죠. 예. 아마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전북에서 한석, 경기도에서 네, 한석 그래서. 줄이는 선에서 이제 전체적인 선거구 조정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왜 전북구 경기 우리 쪽한테 유리한 것만 줄이느냐, 서울도 줄이고 강남도 줄여야 한다 해갖고 이것도 안 된 상태이고, 또 비례대표 이 부분도 네. 병리병으로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준연동형으로 현재대로 할 것이냐. 준연동형으로 할 것인지 이것도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참 정치 지망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막막한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여야가 뭐 이것과는 별개로 총선이라는 게 3대 요건이 바로 요소가 인물 정책 구도 아닙니까? 네. 그중에서 인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장 크죠. 그래서 여야가 지금 서로 경쟁적으로 인재 영입에 나서는 그런 네. 모양새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1차로 지난 8일에 5명의 인재 영입 명단을 발표를 했고 네. 앞으로도 후속적으로 계속 인재 영입을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한 사람은 하정운 네. 소아청소년과 원장이죠. 네. 삐뽀 119 소아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뭐한 100여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박충권 현대제주 책임연구원이죠. 예. 그다음에 윤도현. 저는 윤도현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가수 윤도현을 가수 윤도현. 아니, 가수 윤도현의 성향이 국힘 쪽은 아닌데라고 제가 이제 봤거든요. 그랬더니 사실은 그 NGO 대표입니다. 자립준비 청년 지원 대표라고 해서 예. 뭐 이분도 상당히 그 영향력이 좀 있는 분으로 지금 청년 세대에는 알려진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보육원 네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보육원에서 이렇게 나이가 되면은 18세인가요? 나와야 되면은 됩니다. 나오면은 네. 그걸 케어해 줄 사람이 그렇죠. 없으니까 자칫하면은 범죄라든가 이런 것에 그렇죠. 빠져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자립하는 네. 그런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그래서 이제 계속 그 해야 됩니다. 자립준비 청년 지원 대표가 이제 직함이죠. 그다음에 구자룡 변호사는 뭐 잘 아시는 분이죠. 구자룡 변호사는 아주 그 사실은 대장동 사건에 이제 원희룡 장관처럼 일타 강사 역할을 한 분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젊은 그 분인데도 정말 박식하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도 흠이 없는 그런 아주 탄탄한 기승전결의 논리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대장동 여기에 대한 공격을 했던 일타 강사,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정말 그 신박한 토크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그래서 경우죠. 서울 지역에 험지에 네. 좀 내보낼 네. 것 같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뭐 너무 잘 알려진 이수정 분.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저하고 이제 방송도 같이 여러 번 하고 그렇죠. 그런 많이 그런데 이제 했죠. 이분이 원래 이제 그 부산이 이제 온 그 고향이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수정 그 남편분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상당한 긴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이수정 경기도 교수 같은 경우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웃기는 얘기인데. 이 앞쪽하고 뒤쪽이 틀려요. 그 수원에 이제 그 선거구가. 그래. 뒷문으로 주로 출퇴근하셨다라고 해요. 편에서. 그래서 이제 수원정에 난 나가는 게 답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참 웃음이 났었는데, 이수정 경기대 교수 같은 경우는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된 분이고 또 예.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분이고, 예. 그다음에 범죄 심리학에 있어서는 정말 레전드급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치안 일선이라든가 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고 또 어떤 정책에서도 예. 선도적인 그런 어떤 역할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막 이수정 교수가 만약에 수원정에 출마를 하신다. 물론 경선을 이제 하겠지만은 예. 경선에서 컷오프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당선 가능성이 높은 분으로 저는 분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도 지난 11일에 기후 환경 전문가인 박지혜 네, 변호사를 박지혜 변호사. 1호 네. 영입 인사로 이재명 발표를 대표가 했고. 뒤에서 옷도 이렇게 감싸서 입혀주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14일에는 이제 경제 전문가를, 경제 전문가를 영입한다고 네. 예고를 한 상태인데 일부 언론을 보니까 박정훈 대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해병대 수사단장. 최수근 상병에 대한 그 네. 사건이죠.
또 윤석열 대통령과 늘 대립각을 세워온 임은정 대구 네. 임은정 지금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부장검사 네. 그리고 우리 류사명 아마 네. 우리 백 교수님 후배 정도 될 것 같은데 총경 회의 때 이제 예. 징계를 먹고 사표를 냈는데 예. 이제 유사명 그 총경도 그 사실은 지역구가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 부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영입을 한다라고 해서 모두 정치권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역량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어떤 지지도라든가 이런 게 이제 결국은 컷오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인재 영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에 맞는 성향의 사람들을 영입하는 게 이제 뭐 관건이겠죠. 하정운 청소년 소아과 원장 같은 경우는 자신은 정치할 생각은 없다. 다만 예, 맞습니다. 집권당 내에서 저출산 해결 예, 이런 가장 부분에 심각한 아주 겁니다. 진력을 하고 싶다. 예. 정책도 대안을 마련하고 저는 싶다. 그런 그렇게.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예. 네.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수도권에서 얼마나 많은 그렇습니다. 당선자를 내느냐. 그중에서 서울은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지역이 많은데 경기, 인천 여기는 완전 돌밭, 자갈밭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그 핵심인 수원을 뺏어와야겠다. 수원이 이제 수원에서 지역구가. 바람을 일으켜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수원에서 남부 벨트를 네. 탈환해야만이 경기도에서 또 인천에서 수원과 인천으로 이어지는 그런 남부 벨트를 형성을 해야만이 어느 정도 목표하는 의석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수원 쪽에 어떤 사람을 내보내느냐. 이게 지금 네. 가장 관건인데 지금 언론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우리 유명한 축구 선수 박지성 수원 영입설이 나왔어요. 근데 수원하고 무슨 근거는 있습니까? 뭐 수원에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를 다닌 걸로 지금 알려져 있죠. 예. 박지성 그 씨가. 근데 지금 수원 공고도 예, 나왔더라고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제 예. 수원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지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적인 그 축구 스타로서 또 많은 그 유명인 아니겠습니까? 예. 인지도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원에 지금 여러 설이 나돌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홍보 수석을 했던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김은혜 투입설이 지금 거의 굳어져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국힘 쪽 정치인들은 대다수 수원에 투입이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고 본인도 지금 그 분당을 고집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뭐 사실 그 김은혜 의원은 기자 때부터 저하고 또 친하게 지낸 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당에서 수원 나가라고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있죠. 네, 그렇게 그런 하고. 분들이 나가야 바람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기도 남부 벨트권이 왜 중요하냐면 경기 남부 벨트권 소위 지금 5선을 하고 있는 경기도 오산의 안민석 의원의 수원 5선이 네, 남부 벨트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미란 차관의 영입설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스타급 그 체육인뿐만 아니라 스타급 정치인들이 투입을 함으로 해서 수원에서 이제 바람을 일으키게 되면 이게 인천 내지는 경기 그 중에는 남부권에 화성, 대한 용인 다 영향권에 이런 들어가죠. 부분에 굉장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항을에 이재명 대표하고 맞짱을 뜨겠다고 하는 원희룡 장관을 기폭제로 해가지고 예. 지금 수원을 탈환을 하고 그다음에 뭐 장미란 차관이든 어떤 스타가 이제 안민석 의원을 필패를 시킨다라고 하면 안민석은 또 공천을 못 받는다는 못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 오산에서는 굉장히 안민석 의원에게 같은 당이면서도 도전 세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5선이나 그렇기 때문에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경기도 남부 벨트권에 이제 그 투입이 된다고 하면 지금 생각하지 못한 바람이 일어나서 총선은 또 일부 바람이거든요. 바람이죠.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수원이 5개 선거구거든요. 갑을, 정, 무까지 있는데 갑을 병정무 예, 전부 민주당인데 갑은 김승원, 을은 백혜련, 병은 김영진, 정은 박강원, 그리고 무는 김진표. 네. 뭐 김진표 김진표는 국회의장은 이제 뭐 이제 불출마를 네, 하는 불출마하는 것은 뭐 거죠. 뻔한 것 같고 어쨌든 이 수원을 탈환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인재들을 수원에다 투입하겠다. 네. 그런 전략은 확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물론이고 지금 산자부 장관에는 박문규. 이번은 또 수원 수성고를 네, 나왔고 네. 그래서 박문규 장관 그리고 이수정 경기도 교수 김현준 전 국세청장 네. 전 LH 사장 네, 네. 이분도 수원에서 연구가 굉장히 깊은 예, 분이죠. 수원 수성고인가 뭐 이렇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수원 갑에 나가겠다. 김승원 의원이 아마 수원고 후배인 모양. 가서 한번 붙어보겠다. 김승원 이렇게 의원은 있잖아요. 이제 판사 출신이고요. 예. 제가 그 개인적으로 모임에도 이제 그 봤던 그런 분인데 사실은 김승원 의원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구 관리가 굉장히 탄탄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도전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물론 그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겠지만은 상당히 그 거센 도전을 해서 한번 붙어볼 만한 지역구로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거론되는 한 너댓 분들의 캐리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한번 해볼 만하다. 네, 결국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는 경쟁력에서 뒤지지 뭐 않죠. 스펙이 있거든요. 예. 이력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때문에 차원에서 이제 박지성 선수를 한번 영입해 보면은 수원의 연고도 깊은 데다가 워낙 유명인 사니까 그런 분들은 또 바람을 일으키는데 또 상징성이다 관심을 끄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아마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박지성 선수는 박지성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직까지 뭐 제안을 받은 바는 없고 또 본업에 충실하고 싶다. 일단 거부 의사를 표명을 했지만 꼭 뭐 지역구 아니라도 비례대표로도 얼마든지 체육인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 운동에 지원을 한다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의 활용이 될 가능성도 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때 수행실장했던 이용원 네. 이분도 운동선수 출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비례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입 역할을 해요. 국회에서. 네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굉장히 그 이용 의원이 이제 그 발언을 하게 되면은 예. 지금 국힘 의원들이 바짝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윤심으로 다 네, 이해를 그래서 이제 이건 하니까요. 그 윤심에 의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뭐 할 말 있으면 이용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그러면 가능성이 너 있죠. 이렇게 한다는 거 예. 아닙니까? 야, 지금 국회 내 상황이 어떠냐?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인데 우리 국힘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좀 홍보를 해라. 아니면 예. 뭐 제안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용 의원이 또 그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원 탈환 이게 아주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북부 지역에서는 지금 원희룡 장관이 인천 계양을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마는 계양을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다만 고향 쪽이 그가 또 북부 쪽에서는 핵심이거든요. 경기도 고향 그래서 같은 심상정원 쪽은, 네. 지역 같은데 그렇죠. 또 그쪽에 김포 이런 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가서 바람을 일으키는 게 어떻겠냐. 당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신도시, 신도시, 이런 개발지. 예전에 이제 그 MB 때 그 은평 뉴타운으로 바람으로 그냥 싹 이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경기도 고양 지역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지금 경기 북부 지역도 상당한 이런 어떤 신도시 건설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은 지역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이 이제 뭐 계양을이라고 그 국토부 장관했던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아마 사실은 누구라도 이재명 대표하고 붙겠다는 이제 그 논리를 폈어요. 예. 그랬는데 당에서 이제 경기도 고양 지역에 또 바람을 일으켜라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그 원희룡 장관이 정말 일타 강사다운 그런 어떤 논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득세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아마 적재적소에 이 배치를 해서 그 원하는 그런 어떤 그 총선의 승리에 기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뭐 논의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 불출마, 험지 출마 선언이 좀 이어지고 또 전략적으로 좋은 분들을 영입해서 이른바 전략지에 배치를 하면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참패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것
까지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하는 전망도 할 수가 그래서 있겠어요. 이제 김기현 대표가 대표 취임할 때 그 대통령 지지율과 그 국힘 지지율 55%에서 60%까지 이제 올린다고 해서 일부 중진 의원이 뭐 안철수 의원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뭐 55명 이 상태로 나가면은 55석에서 60석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장제원 의원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장고를 들어갔고 이런 변화의 모습들이 이뇨한 혁신위원회에서 이 제안했던 부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마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고 뭔가 국힘이 변화, 정말 이노베이션을 떠나서 레볼루션, 혁명적인 부분까지 가능하구나라고 인식이 바뀌게 되면 분명히 그 필패론, 지금 지지율이 그 고전을 면치 못하는 국힘 쪽이 아마 상당히 득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 고영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친윤 중진 지도부에서 정말 솔선수범해서 선당우사 이런 어떤 마음으로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액션을 취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 내년 4월 10일 총선의 필패론이 사실은 필승론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선거는 누가 더 절박하게 그렇습니다. 임하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진다고 하는 거 하나가 그래서 있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고영신 TV에서 1+1이 시너지라든가 그다음에 총선에 많은 의석을 얻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TK, PK 지역 그러니까 우호 지역에서는 사실은 공천에 받으면 거의 당선이란 말이죠. 예. 뭐 일부 이제 부울경 일부 지역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TK, PK 지역은 거의 90% 이상이 당선됩니다. 그러면 스타급 중진들이 정말 그 험지 출마를 선언을 하고 나온다라고 하면 분명히 플러스 요인 내지는 시너지가 있다. 이런 부분을 국힘 쪽에서 좀 염두에 뒀으면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